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제 이것만 알면 자존감 따위 평생 문제 없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다은입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존감이 높으면 항상 긍정적이고 텐션이 높을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봐서 열등감이 많아서 외모도 떨어지니까 뭐 등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해서 관계를 피한다든지 내 능력을 펼칠 자신감이 없으니 세상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인간관계, 자아 실현의 과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잠깐 안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 커질 거예요. 저도 내 인생이 평탄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구나,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딱 명심하고 적용하니까 어느 순간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맨 앞에 말씀드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안 좋게 더 꼬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걸 먼저 알고 다음 세 가지를 배워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게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왜곡된 나.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너무 막대하고 실수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비난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잘 넘어가 주면서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해도 안 돼, 실수하는 순간 난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말들을 막 내뱉어요. 밑도 끝도 없이 다그치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한테도 안 할 말을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구박하는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깊게 성찰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옆집 영희는 수학 100점 맞아왔다는데 넌 뭐하니? 넌 밥만 먹고 하는 게 뭐야? 아우 쓸모없는 자식, 무능력한 자식,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100점 못 맞으면 쓸모없는 자식, 못하면 쓸모없는 자식, 그러니까 쓸모 있으려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의 루트를 타고 내 무의식에 계속 주입시킵니다. 잘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언제나 다 잘할 수 있죠? 전 못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못할 수도 있다.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잘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난 잘해야 돼, 잘해야지 쓸모있고 인정받아 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지하고 느끼는 게 아이폰 업데이트 해주듯이 내 생각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때 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가,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라서도 그 생각에 물음표를 던져보지 못했던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믿어온 게 정말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왜곡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을 다시 던져야죠. 제대로 나를 보고 성찰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뭔가요? 무능력한 자식,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부족해, 넌 병신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과 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과 상대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이걸 싹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바라봐 보는 거예요. 수학 100점을 못 맞아서 옆집 영이랑 비교당하고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때 그 사건들을 쭉 적고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진짜 너무하다, 100점 못 맞았다고 영이랑 그 비교하고, 아니 나는 수학 공부를 하기 싫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었잖아. 아니 나도 옆집 아줌마랑 엄마 비교할 수 있다고, 나는 안 하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돼? 100점 맞으면 자식이고 100점 못 맞으면 자식 새끼도 아니라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학을 100점 맞아야 쓸모있는 사람일까? 아니 그때는 100점 못 맞았어도 나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 나는 그때부터 기죽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도전하지 못하고 나를 못 믿고 행하지 않은 게 많구나. 엄마한테 바라는 게 응원과 지지였는데 그럼 지금부터 나라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라고 나를 바라보는 눈,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보면 정말 터무니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봐요. 있어도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나를 바라보는 눈은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나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믿음이 기울여지면 다시 바로 세우고, 믿음이 기울여지면 다시 세우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행동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입증시키기 바쁘거나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입증하려고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인간보다 못하다는 것은 내가 실수 그 자체라는 거죠. 두 경우 다 행동과 존재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쫙 끝내고 10분 전에 출발해서 딱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일찍 나왔는데 회사에 늦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실수는 뭐죠? 버스를 잘못한 거죠. 근데 버스를 잘못한 행동과 내 존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난 진짜 병신이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아침부터 뭐가 잘 풀린다고 했어. 내가 뭐 그렇지, 병신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동시에 이제 막 시작된 하루를 엉망진창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버스를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는 제대로 확인하고 타야겠다. 빨리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교정하고 다시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행동을 교정하지 않은 채 내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애꿎은 하루를 욕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행동과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첫 번째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타인이 내 존재를 욕하고 싫어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는 너의 이런 행동이 너무 화가 나 라고 말한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구나 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잘못해서는 안 돼, 이렇게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 내고 어영부영하게 계속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행동이 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고, 실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존재를 탓하게 되면 더 소심해지고 회피성만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고 새로운 습관으로 재구성을 해가야 실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외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아주고 무표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스스로 해석을 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왜 안 받아주지? 내가 싫은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해석을 하고 이 해석에 맞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맞아, 며칠 전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 내가 다가가면 얼굴 휙 돌려버리고 차갑게 대하고, 언제부터 내가 싫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그 증거를 찾고 지금 내 해석에 믿음을 계속 실어주는 거죠. 계속 이 믿음에 힘이 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사가 불편해지고 내 모습을 더 검열할 거고 위축되고 소심해지겠죠. 근데 내 인사를 받지 않은 그날 상사가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라면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내가 싫어서 인사를 받지 않았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이거 다 내가 해석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처리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대처하고 경험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 왜곡 때문에 나와 내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 내 외부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지레짐작해서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처세를 해야 할까 생각해보고 행동을 적어보고 그 행동을 현실에 적용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커피 한 잔 건네면서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정신없이 뛰어가시더라고요 라고 건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갑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내 머릿속에서 하는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대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딘가 꼬여있고 그 꼬여있는 생각과 눈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 그 눈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상처에서
삶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폰 업데이트 해주듯이, 컴퓨터 업데이트 해주듯이 내 생각도 바라보는 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생각의 틀,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교정하고 행동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받아들이고 타인을 포용하고 세상에 잘 적응해가면서 살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출발점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는데 전부입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